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촌 원사입니다. 오늘은 rebellion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관련되는 어구를 한번 나름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네, 사용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 지문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Jesus the Rebel, 예수님에 관한 어, 어떤 사파 처리된 표지가 있죠. 이 rebel이라고 하는 거는 반란자를 뜻하는 거죠. 로마에서 예수를 이제 반란 혐의로 엮어서 사형에 처했죠. 십자가형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자, 관련해서 보시죠. 일단 그 첫 번째 rebellion 기본적으로 반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bel 방금 전에 보셨던 반란자라고 표현을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 군사 조직으로 되었을 때 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반군 그 요원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rebels 반군 그거랑 똑같이 이제 쓰이는 게 insurgent 반군 해서 그 두 가지 같이 엮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밀리시아 그 관련된 어휘들 쭉 보시면 밀리시아는 민병대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그 주체가 되는 그런 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군사 조직이라고 거의 군대에 흡사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은 성격을 얘기할 때 중군사 조직. 자, 그 다음에 밀리턴트는 무장단체 요원이라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IS 때문에 굉장히 악명을 떨쳤던 그런 단체의 명칭으로 많이 쓰였었죠. 호칭할 때. 자, 그런데요, 이 밀리턴트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파생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질런티라고 해서 이 비질런티는 자경 단원을 뜻하죠. 스스로 조직을 해서 범죄 활동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인원을 뜻합니다. 자경 단원. 자,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무장단체하고 좀 틀리게 한국의 트레이드 유니언, 레이버 유니언을 줄여서 이렇게 노조라고 노동조합이라고 많이 하죠. 한국의 노조는 밀리턴트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많이 이렇게 외신에 타전되기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인이라는 의미가 되죠. 호전적인. 이거와 유사한 게 바로 밑에 적어드린 단어들입니다. bellicouse와 belligerent가 둘 다 호전적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belligerent는 전투를 함께 수행하는 지금 현재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교전자라는 의미가 있죠. 정식으로. 그리고 belligerency가 이제 교전이라고 하는 군사용어로 가실 때 정식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combatant, 그냥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상태의 인원을 얘기하는 단순 combatant와 구분해서 지금 현재 전투를 수행하는 교전자. 자, 그 다음에 교전이라고 이걸 했죠. 이거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또 있죠. 유명한 교전 수칙할 때 쓰는 rules of engagement 할 때 쓰는 engagement가 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arfare라는 말이 있죠. 그 전쟁이 아니라 교전이라고 해서 가셔야 됩니다. warfare.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게 적개심 내진 적대행위라고 hostility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복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군사용어로 교전이라는 의미로 또 쓰게 됩니다. hostilities.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저 위에 vigilante라고 했죠? 철자가 틀린데 발음도 당연히 틀리겠죠. 이건 vigilant 이렇게 해서 경계하는 어떤 심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경계 눈초리. 그래서 wary하고 비슷한 겁니다. be wary of 이 vigilant를 그런데
군인들 경계 근무를 설 때는 이거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 쪽에서 경계라는 의미로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이 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 security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perimeter security 그러면 외곽 경계군에서 미군이 쓰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고 경계 근무를 서다라고 할 때는 stand guard 내지는 stand watch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watch standing, watch keeping 이렇게 명사 형태로 쓰시는 경계 근무가 있겠고요. 자, 이제 바로 밑에 잠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조금 옮겨가 볼까요? 아까 예수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예수가 혐의를 받은 게 sedition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insurrection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고 sedition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어들이 좀 검색 같은 거 해보고 해보면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좀 혼란스럽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간 이제 보아온 내용 등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된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수에 이제 관련된 영화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Now I'm beyond it. Yes, but prefect. I'm speaking. 네, 지금 왼쪽이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죠. 예수님 시절에. 그리고 오른쪽이 방금 나왔던 그분이 빌라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빌라도. If the disturbances that took place today are 이 소란한 행위, 그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disturbances 그러면 repeated tomorrow, I will shut the temple.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대사장이 관할하에 있는 그 대예배당에서 예수가 이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이제 소란스러운 소요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그 예배당에서 상인들이 막 동물들을 이제 제물용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행위를 하니까 이런 곳은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면서 다 깨부수고 난동을 피우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마 많이들 좀 들으셔서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Immediately. There will be no Passover.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대거 탈출했던 사건이죠. 그걸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그런 거 불허할 거고. I will put this city under curfew. 도시 전체의 통금을 발령하고. I will crush any rebellion. 그 어떠한 반란이라도 분쇄해야 할 겁니다. 지금 rebellion이라는 말 썼죠? 빌라도 총독이. Do I make myself absolutely clear?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고 나왔던 rebellion,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잠깐 보시면은 이 반란이 있고 in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insurrection, 반란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무력행위로서 거역하는 이 반란이라는 걸 할 수도 있다고 해요. rebellion.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 insurrection을 구분해 보면 이거는 내국인이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할 때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이석기 통진당 의원 아시나요? 전에 이제 좀 됐는데 해와 전화국 파괴 공작 등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혐의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서 수감 생활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죠. 이때 혐의가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란 선동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내란이 insurrec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sedition이 내란 선동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란 그걸 내국인이 하게 되면 내란 그리고 그걸 부추기면 내란 선동 sedition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내국인에 의한 반란,
따로 처리하고 선동은 incite 내지 instigate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treason, 반역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걸 항해하는 사람, 반역자, 그 다음에 이제 revolution은,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 reform은 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할 때, 정부 개혁 같은 거 할 때, 이 reformation이라고 하시면 원래 안 돼요. reformation은 종교 개혁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애벌레가 탈바꿈에서 뭐, 나비가 되고 뭐 그러듯이 아주 크게 바꾸는 변혁. 그리고, 조직 개편, 인사 개편 할 때 행정용어 쪽이죠. realignment나 reshuffle 하시고, 자, 쿠도 유명하죠. 쿠데타 이렇게 해서 apostrophe하고 de, tat 이 뒤에 연결되는데, 그래서 뒷부분으로 좀 생략하고 많이 가죠. 이것도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political coup라는 말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military coup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oup는 이제 정변이라는 말이죠. 정변. 그래서 군사 정변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 political 붙으면 그 정치적 정변 이렇게 되고요. 이것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 혁명이냐, military revolution이냐, 군사혁명이냐, 군사정변이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죠. 군사정변, 불법적인 그 행위가 짙은 거죠. 군사정변은 revolution하고는 좀 틀리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군사정변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정권을 거머쥔 집단, 군부 세력을 얘기할 때 쓰는 라틴 계열 쪽에서 온 그 말이 있죠. 훈타라는 거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타. 이 준타가 아니고 이제 그쪽 발음을 해서 훈타라고 하는, 단어가 짧지만,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거머쥔 군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타까지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rebellion이라는 그 주제어로 시작을 해서 내란 등 관련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